돌잔치도 못하고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 저게 뭐야? 내가 하니 엄마인데 말도 안 돼. 오범수,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행복한 척을 해? 나영은이 분노에 휩싸인 채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범수의 전처인 나영은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한이를 데려오려는 시도를 하려다가 참교육 당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 시작합니다. 한이의 돌잔치가 한창인 독수리 술도가 마당은 웃음소리와 풍선,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범수는 한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며 돌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독고세리는 한이의 손을 잡아주며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 같았는데요. 그러나 마당 한켠 나무 그늘 아래 숨어있던 나영은은 그 모습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세리와 범수, 한이가 함께 웃는 장면을 연신 찍고 있었습니다. 나영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뭐야 오범수, 여자친구 생긴 거 맞았네. 그것도 자기 제자랑. 아니 내가 데려오고 만다. 나영은은 분노와 질투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의 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독고세리는 가출한 뒤 이곳에서 피아노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선율은 레스토랑을 따뜻한 분위기로 채웠습니다. 한 손님이 세리의 우아한 모습과 뛰어난 연주에 반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 레스토랑 피아니스트, 너무 예쁘고 연주도 잘해요. 해시태그 서울 파인다이닝 해시태그 피아노 알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세리는 예쁜 알바생으로 불리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와 섬세한 연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후 오범수의 대학교 연구실. 범수는 책상에 앉아 논문을 검토하던 중 조교로부터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자 이름 없이 오범수 교수님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뜯은 범수는 안의 내용물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에는 한이의 돌잔치에서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리와 한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그 아래에는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제지간의 부적절한 관계, 이게 교수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 범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세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리, 지금 연구실로 와. 급한 일이야. 세리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범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범수는 사진과 편지를 세리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너희 부모님이 보낸 거 아니지? 세리는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부모님이 이런 짓 할 리 없어요. 근데 이 사진 누가 찍은 거죠? 그 순간 범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나영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범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나영은 짓인가? 며칠 뒤 오범수의 대학교 게시판에 익명의 투서가 붙었습니다. 오범수 교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한이의 돌잔치 사진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범수는 연구실에서 이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범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저 때문이에요. 제가 집을 나가서 이런 일이. 범수는 세리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리, 너 잘못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노린 거야. 내가 알아낼게.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범수는 대학 당국으로부터 징계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자책감에 휩싸여 레스토랑에서도 연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쏟아지는 응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피아노 연주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세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진실을 말해야 해. 교수님을 이렇게 둘 순 없어. 세리는 즉시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카메라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고세리입니다. 저는 오범수 교수님의 제자일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한이의 돌잔치에서 함께한 건 그냥 한이가 너무 예뻐서였어요. 누군가 저희를 오해하게 만들었지만 부디 진실을 믿어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늘 격려해 주셨어요. 이런 좋은 분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영상은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의 진심 어린 모습에 공감하며 댓글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세리 씨 너무 착해요. 믿어요. 오범수 교수님 억울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곧 여론은 나영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투서의 배후로 나영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나영은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나영은 씨, 세리 씨의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지금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간 양육권 소송도 불리해질 수 있어요. 나영은은 이를 악물며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오범수 교수님과 세리 씨를 오해했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문은 빠르게 퍼졌고 오범수의 징계 논의는 취소되었습니다. 대학 게시판의 투서는 철거되었고 범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독수리술도가의 창고 앞. 나영은은 범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한이를 볼 수 없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제발 한이를 가끔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나영은은 손을 모아 애원하듯 범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내가 한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내가 떠난 건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날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범수는 나영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너 제발 이제 좀 그만해. 이해? 너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 내가 떠난 뒤 내가 한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는 그 고통 하나도 모르잖아. 나영은은 고개를 떨구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아팠어, 오빠. 나도 한이 생각하면서 매일 밤 울었어. 하지만 오빠는 이제 새 여자랑 행복한 척하면서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들잖아. 범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행복한 척? 야,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한테 왜 상처가 되는 거지? 너는 한이를 두고 떠났고 이제 와서 투서나 뿌리고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줬어. 그게 한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야? 나영은은 주먹을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오빠가 독고셀이라는 여자랑 그렇게 다정하게 있는 걸 보니까 한이가 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 내가 잘못했어, 오빠. 정말 미안해. 범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영은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 정신 차려. 한이는 너 딸이기도 해. 그건 부정 못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 상처 주고 뒤흔드는 짓 또 하면 한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사진 한 장 안 보내줄 거야. 알아들었어? 이제 그만 꺼져. 나영은은 범수의 단호한 말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빠.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한이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제발 기회를 줘. 범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기회? 그건 내가 한이한테 직접 증명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가. 더 말해봤자 너나 나나 힘들 뿐이야. 나영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창고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고 그녀의 어깨는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독수리술도가의 창고 앞. 오범수는 세리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범수는 세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리, 이번 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세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교수님, 저는 하늘을 그냥 돌잔치도 진실을 못하고 말하고 싶었을 넘어가는 뿐이에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수님이 다치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범수는 세리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리, 나도 사실 너한테 마음이 있었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확실해졌어. 세리는 놀란 눈으로 범수를 바라보다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교수님 좋아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고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지만 세리의 용기로 범수는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범수와 세리, 그리고 광숙과 동석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장미애의 비밀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상상으로 구성한 스토리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KBS2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드라마오션이었습니다.